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좀 경험했다, 고생했다 그 얘기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좀 듣고 싶은데.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트업이 제가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콘텐츠 마케터로 한 6, 7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요. 당시에 앱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제 페이스북 채널과 그 다음에 네이버 포스트 채널을 키워야 되는 미션을 받고 한 달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카드 뉴스를 만들어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가장 좋았던 플랫폼이 아무래도 페이스북이었다 보니까는 그걸 기반으로 단순히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컨버전이 일어날 수 있게끔 앱으로 다운이 되는 것까지 제 목표를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았는데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요. 네네. 그것도 일종의 CX를 하신 거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고객분들이 뭐 댓글 다는 거라든지 페이스북에 그 다음에 뭐 DM으로 보내주시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한다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본질은 네,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경험했던 게 있어요? 그 전에는 이제 토스랩이라고 하는 거의 그 잔디라고 하는 기업 협업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또 마케팅 인턴을 제가 잠깐 했었어가지고 거기서는 또 이제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광고 집행하는 그 크리에이티브를 담당했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컨텐츠 제작과 이제 CX를 하신 건데 그때 스타트업의 경험 때문에 스타트업을 안 가신 거죠? 맞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이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망왔죠. 대기업을 가야겠다. 그 어떠세요? 약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업은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척박해요. 뭐 사수도 없고 그리고 HR과 관련된 컨텐츠도 적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다 찾아나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 있어서 뭔가 어쨌든 그런 직무 전문가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스타트업이라는 환경을 거치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너 당해봐라.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혼자서 정말 매뉴얼을 만들어보고 실험도 해보고 또 그거에 대한 뭐 가설도 설정을 해보다 보니까는 배움의 깊이가 그냥 일반 신입 대비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참 좋았었던 것 같고 대기업에 왔을 때는 아무래도 많이 상상하시는 게 사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체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정말 진리의 뭐 회사 바이 회사 그 다음에 팀 바 팀 이제 이럴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사수분들이 있다는 것만큼 참 그 든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걸어간 길에 대해서 이미 걸어간 선배들이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인다는 거는 결국엔 또 비용을 줄이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좀 운영을 또 잘 할 수 있고 또 내가 얼마만큼 또 잘 선별해 나가면서 좋은 것들만 배울 수 있는지 어떤 그런 양질의 기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약을 해서 스타트업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메이커가 되려는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끊임없이 재창조를 해나가는 사람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입사를 만약에 희망하시거나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팔로우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있었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셔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그런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학습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참 배우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의 환경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스타트업에서 승훈 기획자님을 PO로 섭외를 하려고 해요. 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죠. 네. 어쨌든 스타트업에서 아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공감할 얘기 같은데 내일이 없고 그렇죠. 오늘 내일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에 계시는 이유 중에서 멘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멘토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있을 때는 갈증도 많으셨잖아요. 그쵸. 내가 나중에 좀 성장하면은 이런 멘토가 돼야지. 좀 그러한 서비스 기획자로서 멘토의 모델이 있어요. 저희 팀장님이 저의 가장 롤모델인 것 같아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워터폴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윗분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C레벨 임원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와서
이제 털리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 팀장님은 제가 기획서를 만들거나 이제 갖고 온 결과물을 가지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만약에 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그걸 가지고서 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너무 우와. 신기할 정도로 자기가 진짜 해부상이 된 것 마냥 본인이 어떤 네. 부분들에서 이런 게 조금 아쉬웠어. 이제 네. 소연아 내가 이거는 미리 좀 체크를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 팀장님이 한 20년 정도 업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년 전에 입사를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무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물론 기존보다는 실무를 더 놓으셨겠지만은 그 소위 말하는 자리를 차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뭐 기업대학원 이런 것도 가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계속 배워나가야겠다라는 거를 참 많이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팀장님이 같은데 팀장님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본인 스스로가 꼰대라는 단어를 늘 항상 경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꼰대가 별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거를 고집을 부리신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그 보상 심리로 뭐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혼나봐라 라든지 나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나는 이제 일 안 하고 너가 다 해. 이런 심리들이 섞이게 되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팀장님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막 엄청 치열하게 노력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차분하세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게 이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경력이 쌓아지는 과정에서 나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팀장님이 너무 멋있으신 것 같고 저도 그러한 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자님도 그러한 멘토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맨 처음 멘토를 시작하게 된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있다라고 하는 있다. 네, 있다. 무엇을 있다라 할 때 그 있다인데 그 있다라는 플랫폼에서 한 4년 전부터 제가 멘토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걸 기반으로 서울에 있는 어지간한 대학들은 거의 다 했었던 것 같고 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좋게 연락을 해주셔서 뭐 루트 이펙트나 최근에 또 코드 스테이츠까지 이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업에서도 강연을 종종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강의와 멘토링이 이제 섞여지는 형태로 지금 현재 그렇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고 승우 기획자님한테 멘토링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있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있다? 제 이름 그 강승훈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하기를 하셔도 되고 거기 프로필欄에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건데 필드로 들어오셔서 뭐 익명으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브런치를 또 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언제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기획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은 기획자가 이제 모든 분들도 아시다시피 문서로 작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 훈련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글이 내가 익숙해야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도 잘 보여줄 수 있고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기획의 결과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서비스 기획자가 되려는 분들이 평소에 가지면 좋을 태도, 미리 준비하면 좋을 거라든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이제 글쓰기와 뭐 연관되는 거지만 기록하는 연습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 이를테면 현직 기획자라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홈쇼핑 이커머스에 있긴 하지만 다른 쪽 도메인을 되게 많이 공부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뭐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포인트카 같은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기획자가 되다 보면은 자기 복제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진부한 기획 포인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변화를 끊임없이 읽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태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뭐 PMPO 분들 특히나 이제 의무만 많고 항상 치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곤 하거든요. 왜냐면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상급자까지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내려놓음이라고 하죠. 마음의 어떤 명상이라든지 화를 최대한 잘 다스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 물소리 틀어놓고 한 10분 동안 아침 명상하다가 그래요? 실제입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명상하시네. 유튜브 각 잰 거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훈기획자님은 왠지 혼자 계실 때나 그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도 막 웃고 계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는 엄청 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궁금했었는데 명상을 하시는군요. 물론 저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이 로즈님하고 그 성질이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질이 나기 때문에 이걸 잠재워야 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터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것 좋습니다. 같아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록하고 학습하고 노하우를 집약해 오신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을 쓰실 때 회사 다니면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도 다니신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뭔가 특별한 승훈 기획자만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은 제가 브런치를 어쨌든 실질적으로 쓰려고 했던 그 글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2020년도 초반에 이 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받았고 하반기부터는 또 제가 MBA를 다녔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아침 시간을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하거나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치더라도 뭐 하루에 30분만 뭐 혹은 1시간만이라도 이제 시간을 내자라고 딱 약속을 짓는 연습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기간이 길다고 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을 계속 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이 나올 때까지 쓴 기간으로 보자면 몇 개월 정도 쓰신 걸까요? 되게 길어졌어요. 사실 출판사에서 제안했던 거는 이제 출판까지 해서 6개월 정도였는데 쓰다 보니까는 길어져서 한 1년 3개월 정도가 되더라고요. 1년 3개월 정도? 네. 근데 대학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멘토링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네네네. 저로서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책을 쓰고 나니까 좀 후련하시던가요? 후련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써도 되나라는 걱정과 다른 업계에 계신 현직자분들한테 행여 뭔가 다른 뭐 비난이나 이런 거 받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제가 봤을 때도 정말 입문서로서는 이보다 더 잘 쓸 수 없을다고 생각이 들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잘 달아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행 가이드를 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오시기 전에 스타트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은 붕어빵을 팔아도 잘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성공하는 그런 DNA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이제 저는 학습력과 공감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로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성공하시는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승우 기획자님이 혹시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분야라든지 새로운 활동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제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은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올 초에 사이드 프로젝트로 앱을 출시하는 그런 거를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개발자분이 도망을 가시는 바람에 그 앱이 출시가 안 됐어요. 디자인까지 다 해놨거든요. 다 설계 다 해놨는데 시간이 안 되신다고 도망가셨는데 요즘에 그게 좀 마음 한켠에 그러네요. 그게 한이 되어 있어서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조금 제가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보지 않은 행보를 가본다라고 한다면 제 이름을 건 뭔가 상품을 실제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실제 악세사리 같은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액세서리나 뭐 그게 뭐 식품이든 뭐 어떤 뭐 공산품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저는 어떤 걸 하셔도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겠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다음번에 나오면 되는 거죠? 네, 다음에 나와서 같이 팔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획수단은 강승훈 기획자님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스타트업에서 그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언젠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 그래서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고생했던 시간이다라는 점이 너무 와닿아서 기억에 남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서 또 새로운 기획자분과 함께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